자, 안녕하십니까. 저서 마왕 노그맨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버튜버라는 캐릭터를 비워서 돌아왔는데 가면을 벗으니까 너무 가벼워.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사실 그 가면이 되게 무겁고 답답하고 그래서 강의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면을 벗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봉인이 해제되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가지고 온 항목은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자우서인데,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푸셔서 저는 아주 살짝쿵 예시풀이로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10년 만에 상장이 공채 공무원 사원까지 막 관심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그래서 뭐 예상된다. 뭐 100대 300대 뭐 더 나가서는 뭐 500대 1까지 예상된다.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슬램덩크에서 한나 매니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뚫어! 송태섭! 네, 송태섭도 그런 수비를 뚫었는데, 자, 우리라고 못 뚫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송태섭이다 라는 마음가짐과 슬램덩크 OST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돌파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항목인데, 자, 이 항목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사실 뭐 직무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분들, 뭐 내가 기술 관련 전공을 하긴 했는데 자동차 생산 공정 쪽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경험도 없고 전공도 맞지 않는 순수 문과생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채용 규모가 어떤가요? 정말 많이 뽑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뽑을 때에는 구성을 다양하게 뽑아요. 자, 압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가 뭐 이번 피지컬 100에 뭐 출연했었다. 아니면 뭐 상하차만 몇 년 이상 하면서 뭐 체력이 정말 지구 끝판왕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채용 기회가 이렇게 한번 열려 있으니까 다양한 경력과 다양하게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로 자우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항목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을 하면 정말 쉬워요. 자, 먼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에는, 자, 모빌리티 기술 인력으로서 가져야 될 뭐 경험,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한 다음에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재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경험과 지식,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은 뭐야? 이 경험과 지식, 기술,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모빌리티 기술 인력 이퀄 본인,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험,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체해요. 안 돼요. 우리도 많이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예요. 자, 글의 가독성과 전달성을 높이려면, 자, 이 중에서 본인에게 부합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나는 좀 현대자동차의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가치에 부합해서 이것도 함께 한번 녹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에 살짝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술을 해볼 수도 있다. 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가죠. 자,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건데,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근무 경험, 자격증, 뭐 기술 지식, 프로젝트 경험, 이 측면에서 나의 강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점을 언급을 할 때 앞에서 우리 언급했던 본인의 경험이 있죠. 자, 이 경험에서 본인이 나한테 이런 강점이 있었네 라고 뭐 재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앞에서 언급했던 경험 속에서 특별한 성과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본인의 경쟁력이 있었다면 그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경험을 썼으면, 자, 여기에서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이유를 작성을 본인이 경쟁력을 언급을 했다면 자 여기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경험을 우려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언급할 경험이 겁나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은 뭐 다른 경험으로 대체해서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쌓아왔던 공정 관련 지식을 모빌리티 인력으로서 가져야 할 이유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차별화된 강점은 그 공정 근무 과정에서 길러왔던 문제 해결력이나 근성, 목표 지향적인 자세, 협업 능력 이런 관점의 다른 키워드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 이거를 예시로 나타내면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설명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예시를 한번 써볼 수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한번 살짝쿵 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작성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성 프레임워크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실 때 처음부터 완성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쓰다 보면은 체합니다. 생각보다 잘 안 써지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접근해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문장, 모빌리티 기술력은 어떤 역량 지식을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기술 현장 경험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작성을 했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역량을 얻기 위해 본인은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150자 정도 아니면 100자 정도 짧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본인의 경쟁력은 모빌리티 기술 업무 수행 시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도 짤막하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로 그러한 노력 과정을 통해 강화하거나 재발견한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또 본인이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강점을 기술할 때에는 생산 공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점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생뚱맞는 강점을 당연히 가져오시면 안 되겠죠. 아, 내가 이러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생산공정 업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되는 그런 강점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본인의 경험과도 꼭 부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차별화된 강점으로 어떠한 근무 성과를 얻었나요? 근무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근무 성과를 기술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나는 정량적인 성과가 없다. 정성적인 성과들도 좋습니다. 그냥 업무 정확도가 증가했다든지 생산성이 조금이나 향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짧게 작성을 하셔도 되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의장 공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 거기에 사양이 나오죠. 사양들이 다 다른데 그 사양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 나는 작업을 수행을 했다. 그리고 시트 공정은 좀 이제 라인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면 좀 작업 순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작업 순서를 좀 잘못 인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트를 다 뜯어내고 재작업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생산직에 있는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네. 그래서 많이 곤욕스럽다고 해요. 자, 그런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정말 올바른 인재가 꼭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자, 이런 식의 작업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작업을 같이 도왔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점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라고 기술을 해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본인이 구성해서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구성을 하신 다음에 단계별로 작성해 나간 다음에 이걸 합치고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자,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항목을 보자마자 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떤 단점을 언급하지? 단점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진짜 솔직히 담백한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약간은 포장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점만 주의를 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정말 단점으로만 남는 단점들이 좀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어떤 양면성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꼼꼼해. 자, 꼼꼼하면 단점 측면으로는 뭐가 있냐면 좀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체로 완벽한 성격의 단점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되게 잘해줘. 근데 배려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가 늘 갈등을 회피하고 피드백을 줘야 될 때도 피드백을 주지를 못해.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이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 자, 게으르다. 잠이 많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자, 이 단점들은 뭐죠? 그냥 단점이야. 그냥 단점. 단점으로만 나온 단점. 게으르다. 그냥 게으른 거야. 자,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다. 그냥 싸패잖아. 그죠? 자, 이런 단점 안 된다. 이런 단점 안 되고요. 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팀워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정이 엉망이 되겠죠. 팀워크도 엉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좀 피해 주시고, 자, 이런 단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꼼꼼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꼼꼼하다 보니까 세부 사항에만 집중을 해. 그렇다 보니 큰 그림을 놓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줘야 할 때도 주지를 못해. 아니면 뭐 일은 정말 신속하게 하는 편인데 실행이 빨라서 너무 성급해. 성격이 계획적인데 계획을 모두 세운 뒤에 하느라 실행이 늦어요. 아니면 의사결정이 정말 신중한 편인데 이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결정을 하지도 않아. 이런 식의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점을 기술하실 때에는 뭐 본인의 강점으로 먼저 어필을 하시면서 단점을 어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뭔가 까이기 싫다 이러면서 강점을 먼저 쓰고 단점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커버를 치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단점들은 팀워크를 할 때에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는가?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시를 간략하게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문단과 문장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자, 어떠한 협업 경험과 성과를 얻었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식으로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본인의 역할과 협업 당시 문제 해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특히 당시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해결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역할이 당시에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꼭 기술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에서는 팀장이라고 언급을 해뒀죠. 자, 팀장으로서 5명의 팀원과 100여 나누기를 완성하기로 했는데 각 파트의 치수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자, 이 친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본인이 너무 꼼꼼하고 뭔가 세밀하다 보니까 그림을 크게 보지 못하고 계속 팀원들이 너희들이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세밀하게 작업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팀원들한테 간섭하고 작업 속도도 더디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 오히려 본인이 방해가 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단점을 본인 스스로 느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단점을 본인이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사소한 세부사항에만 집중을 하느라 미안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조립 방식을 폐기하고 로봇 잡는과 같은 없애물리 방식으로 선회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문장에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뭐 본인의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만 말씀을 하고 끝내지 말고요. 이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맺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뭔가 글자 수가 남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거나 느꼈는지에 대해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이번 항목 또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 극복해낸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좀 주어줬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자발성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았어. 회사에서도 시키지 않았고. 근데 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꼭 그런 자발성,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게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자소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운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자발성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나 목표라고 작성하지? 하여튼 다시 넘어가서 그럼 자, 어떤 경험들을 기술을 해볼 수 있는가? 자, 이런 경험들을 좀 기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경험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도전적입니다. 자, 나는 이 항목의 지문이 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문을 조금 바꿔서 접근을 하셔도 돼요.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뭐 환경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더 어려우려나?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역량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다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가 달성해 나갔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발성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자,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전반적으로 내 자소에 이런 느낌들을 좀 담아내시는 거예요. 자,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자, 어떤 목표를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100이라는 목표를 받으면 100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애초에 150이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역량 개발에 대한 욕심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을 하겠죠. 그리고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자,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꼭 구체적으로 잡는다. 자, 공모전에서 수상하자, 이게 아니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결과값 수치를 향상시키자가 아니라 뭐 땡땡 관련 프로젝트에서 뭐 관련 수치를 몇 % 이하로 내리기, 아니면 이상으로 올리기, 아니면 뭐 오차값을 뭐 줄이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량값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수립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개발 포인트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내가 속해 있던 조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뭐 조직 기업 마인드로 풀어내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 경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자기개발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던 인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서 목표 수립 이유를 기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극복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뭐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뭐 지식이 부족해서 한계를 느꼈다. 아니면 당시에 뭐 너무 돈이 없었다.
어떤 조건들이 좀 부족한 거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뭐 조교가 너무 협조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교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극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런 식의 극복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경험의 맥락에 따라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예시를 작성해 볼 수 있는가? 제가 실무 경험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첫 문장에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실패 원인을 찾는 끈기와, 즉 본인의 어떠한 역량으로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데, 자, 여기서 땡땡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좀 정량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첫 문장은 본인이 투여했던 역량과 성과에 대해서 언급을 첫 문장으로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떠한 목표를 세웠고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지에 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지금 정황들을 보니까 단종된 설비를 가지고 왔는데 중고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매뉴얼이 없어. 이럴 수가 있나? 하여튼 뭐 이랬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다른 곳에 합격했던 자소를 가지고 온 건데 뭐 상황이 정말 이러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불량률이 났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주의하자. 이런 거야. 우리가 주의하자. 약간 노답인 팀장님 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안 되죠, 사실.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이제 불량의 원인부터 추적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하다 보니 불량 유형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내가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논문까지 찾아보고요. 5차 갭을 모두 작성하면서 5차 원인을 파악을 했대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한 매뉴얼 있지 않나요?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중고를 가져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끈질기게 A주의가 원인을 추적한 그때 불량률을 몇 % 이하로 줄이면서 이 친구는 이런 것까지 했어. 설비 운영 매뉴얼까지 함께 완성을 해서 품질 유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라고 깔끔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까지도 이렇게 작성을 했죠. 배운 점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사 포부로도 연결을 시켜서 깔끔하게 작성을 하시면 정말 현자 자소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풀이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예시를 한 가지씩밖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457딥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자소서 풀이 항목을 원본 풀이로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소서 마왕 너굴맨이었습니다.